그러면 다시 여러분 요식 언제 쓴다 말씀드렸죠? 코일에 누가 흐를 때? 전류가 흐릅니다. 뭐가 발생했습니다. 자속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이렇게 문제가 언급이 있으면 요식을 좀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7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금 174번부터 한 다음에 앞에 문제 풀어볼게요. 169번부터 풀어볼게요. 174번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시면 되죠. 그쵸? 174번의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를 쭉 보니까 권수가 N웨인 코일에 뭐가 흐를 때라 돼 있죠?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겼습니다라 돼 있어요. 자속이 생겼습니다라 돼 있죠? 제가 말한 그대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쵸?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생겼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때 전류에 대해서 자속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을 쓰라 말씀드렸죠? N 누구는 파이는 얼마 LI입니다. 끝 났죠. 그렇죠? N 파이는 LI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N 파이 L I 중에서 누가 인덕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 L. 그렇죠? 곱하기 넘어가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L은 누구분의 I분의 얼마죠? I분의 N파이. 그렇죠?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N파이는 LI니까 L을 구해라 그러면 I분의 N파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114번은 몇 번이라는 건 답이요? 너무 쉽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접근하면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꼭 좀 이렇게 언제 써먹는 식이다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5번을 읽어보면 어때요? 75번, 175번 읽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예요? 얘가 같은 문제, 그렇죠? 문제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코일에 누가 흘러라 되어 있습니까? 코일에 전류가 흘러 자속이 어떻게 됐습니다. 자속이 쇠괴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문제도 뭐예요? 결국 이 문제도 누가 흘러들어서 전류가 흘러서 뭐가 만들어졌습니다죠? 쇠괴 자속이 만들어졌습니다죠? 그러면 제가 전류가 흘렀는데 쇠괴 자속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식을 쓴다 했어요? N 파이는 얼마였었죠? LI.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발생했습니다. N 파이는 LI.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서는요 인덕턴스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누구를 구하라는 소리죠? L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L은 어떻게 돼요? 누구분의 I분의 얼마가 됩니다. I분의 N 파이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죠? 그대로 나머지 값들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기 I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I라는 녀석은 누구의 기호입니까? I라는 녀석은 전류 얼마나 돼 있어요? 전류 얼마? 5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N은 누구를 나타내는 녀석인데 N은요? 권수를 나타내는 녀석이죠? 권수가 얼마나 돼 있어요? 권수 얼마나 돼 있어요? 200 이라 돼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파이 이 녀석은 누구의 기호입니까? 파이라는 녀석은요? 자속이죠? 얼마나 돼 있어요? 0.02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얼마가 된다 얘는요? 맞아요. 1이 돼요. 1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6번 한번 해볼게요. 176번. 똑같아요. 176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문제를 잘 보셔요. 왜? 2번. 이거 2번인가요? 이거 2번이죠. 그쵸? 2번.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176번을 봐볼게요. 176번. 176번 여러분 문제가 어때요? 똑같죠? 그쵸? 똑같아요. 문제 보면은요. 116번에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쵸?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에 원인은 누구였습니까? 원인은 전류. 결과가 뭐였죠? 자속. 그쵸?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했습니다. 잖아요. 그쵸? 여러분 76번도 어때요? 문제 읽어보니까 누가 흘렀을 때? 전류가 흘렀을 때죠? 전류가 흘렀을 때 코일에 뭐가 자속이 쇠괴했다 했었죠? 그러면 제가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쇠괴할 때 어떤 식을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찬가지죠? 어떤 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N파이는 LI라는 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쇠교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N 누구는 파이는 얼마죠? N 파이는 Li죠? 그쵸? N 파이는 Li, 그쵸? 근데 여러분, 이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이 문제에서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뭐 L을 구하라는 거냐? 동일한 문제죠, 그쵸? 여기서 L이 어떻게 돼요? L은 누구분의 I분의 얼마가 된다? I분의 N 파이, 그쵸?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얘가 누굽니까? 얘 I가 전류죠? 전류 얼마? 전류는 얼마? 전류는 얼마죠? 5A 전류 걸렀습니다죠? 그 다음에 N은 누구를 의미하는데 N은요? 권수를 의미하죠? 권수가 몇 테라 돼 있어요? 권수가 얼마? 50.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얘 자속이 얼마래? 자속 얼마? 10의 마이너스 몇 승? 3승이죠? 요 끝이에요, 끝. 그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해볼게요. 암산 한번 해볼게요. 암산이 더 빨라요. 50 나누기 5가 얼마야? 50 나누기 5는 50 나누기 5죠? 얼마? 10에 얼마가 남았죠?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남았죠? 요거거든요. 그렇죠? 헨리예요. 헨리. 이렇게는 헨리.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에다가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보조 단위를 쓰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였었고요.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누구였었죠? 맞아요. 미리엘리 이렇게. 10 요놈 대신에 누구? M. 그렇죠? 미리헨리. 여러분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 몇 번이제는요? 몇 번? 1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지울 동안 177번 똑같은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백 77번 똑같은 문제죠.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가문의 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가문의 수가 200회인 P코일이 있고요. 그쵸? 300회인 S코일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어떤 코일에? P코일에 1A 전류 걸을 때 S와 세교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이때 누구를 구하세요죠?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누구 흘려줬는데? 전류를 흘려줬죠. 두 번째 줄에 전류를 흘렸더니 그 옆에 뭐가 발생했습니다. 쇠교자속이 주어졌죠? 그럼 여러분 제가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쇠교자속이 발생했다라는 거네요. 문제 어떤 식을 쓰세요? 그러면 어떤 식을 쓰세요? 누구는 M파이는 어떤 I? 얘는 MI가 돼야 돼요. MI가 돼야죠 이번에. 여러분 여기는 제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써드렸어요? 여기는 어떻게 써드렸죠? L을 써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인덕턴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개. L이라고 쓰면 어떤 인덕턴스? L이라고 쓰면 자기. M이라고 하면요 상호.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인덕턴스를 구하세요인데요. 자기 인덕턴스입니까? 아니면 상호 인덕턴스입니까? 상호죠?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얼마? M을 쓰면 됩니다. 인덕턴스 중에서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M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M은 어떻게 돼? M은요? 뭐 넘어가면 되죠. 그쵸? 누구분의? I분의 얼마입니다. I분의 M파이죠. I분의 M파이. 그쵸? 그대로 또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또 넣으면 돼요. 1번.
여러분 여기서 I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기호죠? I라는 것은요? 전류의 기호죠? 전류가 몇 암페어입니다. 전류가 1암페어입니다. 끝. 그 다음에 N은 권수죠? 권수인데 여러분 지금 문제 권수가 몇 테라 되어 있으니 권수 몇 테? 200일까요? 이게 300일까요? 200일까요? 300일까요? 지금 여러분 문제 보니까 P코일의 권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P코일의 권수는 200, S코일의 권수는 300이죠. 그렇죠? 200일까요? 300일까요? 어떤 얼마입니다. 얘는요? 300이에요. 왜?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M파이라고 했는데 M파이라는 건 자속 중에 어떤 자속이라 말씀드렸어요? M파이는 어떤 자속입니다. M파이는요? 쇠교 자속이라 했었죠? M파이는 어떤 자속입니다라 했습니까? M파이는 쇠교 자속입니다. M파이는 쇠교 자속이에요. 그렇죠? M파이는 쇠교 자속인데 문제를 봐보세요. 지금 두 번째 줄에 누구와 쇠교 자속이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S와 쇠교 자속이라고 되어 있죠? S 거 써야 돼요. 거기서 S 거를 써야 됩니다. S 거를 써야 돼요. 지금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요 M파이라는 녀석은 어떤 자속이라 했어? M파이라는 건 쇠교 자속인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떤 코일과 쇠교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 코일과 쇠교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S 코일의 권수 300을 넣어야 한다. 300. 쇠교 자속이니까 300을 넣어야 돼요. 그쵸? 300을 넣고요. 그쵸? 그 다음 뭐 여러분 여기 이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자속이죠? 얼마? 4 곱하기 얼마? 10에 마이너스 4승이죠? 끝. 요거예요. 요거.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얘는 결국 얼마가 된답니까? 결국 얼마? 0. 얼마? 1, 2.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여기 문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를 보면요. 제가 인덕턴스는 두 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렇죠? 1번 어떤 인덕턴스가 있고 L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고요. 그렇죠? M이라고 하는 상호가 있어요. 인덕턴스는 L이라고 하는 자기가 있고 M이라고 하는 상호가 있는데 봐볼게요. 지금 얘는 왜 상호냐면 왜 상호인지 봐볼게요. 자기가 있고 상호가 있는데 77번은 지금 상호인데 왜 상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상호인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전류가 어디에 흘렀죠? 어느 코일에 전류 흘렸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P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 되어 있죠? 어디에 세교 자속이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상호예요. 전류는 어디에 흘려줬는데? P 코일에 흘려줬는데 어떤 코일에 세교 자속이라 되어 있죠? S 코일에 세교 자속이라 되어 있죠? 요거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P 코일에 전류가 흘렀는데 P 코일에 쇠교 자속이라 했어요. P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P 코일의 쇠교 자속에 대한 인덕턴스는 자기가 될까요? 상호가 될까요? 얘는요. 얘는 자기예요. 그래서 상호 관계를 봐야 되는데 다시 P 코일에 전류가 흘렀을 때 만약에 P 코일의 쇠교 자속이라고 하면 얘는 자기 인덕턴스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처럼 어떤 코일에 P 코일에 전류가 흘렀는데 S 코일의 쇠교 자속에 대한 인덕턴스는 상호라고 한다는 겁니다. 드셨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7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P 코일에 전류가 흘렀는데 S 코일의 쇠교 자속에 쇠교한다 했으니까 이때는 상호를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74번부터 77번까지 네 문제 풀었죠? 네 문제 풀었는데 어떤 식이었어요? 어떤 식? N 누구는 파이는 얼마였습니까? M 파이는 얼마였어요? M 파이는 얼마? L I였었죠? 요 식은 제가 언제 쓰는 식이라 말씀드렸어요? 코일에 누가 흐를 때입니까? 코일에 누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겼을 때? 자속이 생겼을 때. 우리가 M 파이는 LI 식에다 대입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저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자유도. 그렇죠? 누구 말씀드렸죠?
전자유도. 지난 시간에 한 거 전자유도.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전자유도는 누구를 가지고 전자유도라 했습니까? 전자유도는 누가 전자유도다? 누가 변화할 때? 자속이 변화할 때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속이 변화할 때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방향은 누구 가지고 결정했습니까? 방향은 렌츠. 어떤 방향? 방해하는 방향. 그렇죠? 방해하는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기전력을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썼어요? E는 방해하는 방향 누구 나타냈죠? 마이너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전력의 크기는 누구로 나타냈습니까?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패러데이에 비례했었고 기전력은 누구에 비례하고? 건수에 비례하고 누구에 비례하더라?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비례한다 했었죠. 전자유도 법칙이었었죠. 그렇죠? 자속이 변할 때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유도 법칙은 방향은 렌츠 법칙,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마이너스. 그 다음 누구와? 건수와 n,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요거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어떤 식을 말씀드렸죠? 누구랑 같습니다. n, 파이는 같습니다. 누구랑 같습니다. l, i랑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는 쇠규자속, 누구는 n 파이는 같습니다. 누구랑 같습니다. li랑 같습니다. 그렇죠? 쇠규자속 n 파이는 li랑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구는 n 파이는 같다라는 거죠? 누구랑 같습니다. li랑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n 파이는 같다라는 거죠? 누구랑 같습니다. i랑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n 파이는 li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누구 대신에 n 파이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를 대입해서 관계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쓰면 2는 n에다 파이를 곱한 건 l과 i를 곱한 걸 나타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얼마죠? l. 얼마분의 dt분의 얼마? di라는 식에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이건 언제 성립하는 거죠? 제가 누구랑 같다 했으니까 n파이는 li랑 같다 했었죠? 그러니까 누구 대신에? n파이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그냥 li를 집어넣었다라는 거고, 그럼 요식은 언제 씁니까? 라고 한다면 요식은 언제 썼죠? 요식은요? 자속이 변화할 때 기전력. 자속이 변화할 때 기전력이고, 얘는 누가 변화할 때? 여기에 자속 대신에 전류가 들어왔었죠? 코일에 흐르는 누가 변화할 때? 전류가 변화할 때 기전력식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할 때 기전력을 구해라. 요식 쓰면 돼요. 요식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는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크기만을 나타내세요라고 하면 무시해도 돼요.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만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저기서 마이너스를 무시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첫 번째 식은 뭐였었죠? 누구? n 파이는 누구였습니까? n 파이는 li. 이거 언제 쓴다 했습니까? 누가 그럴 때? 전류가 흐를 때 누구에 대한? 자속에 대한 식이라 했었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E는 얼마? 마이너스의 L 누구? DT는 얼마죠? DI. 두 번째 식은 언제 씁니다? 누가 변화할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할 때 기전력에 대한 식이에요. 그렇죠? 두 개. 요 두 개의 식을 좀 기억해 주세요. 1번은 n파이는 li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발생할 때. 두 번째 식은 코일에 전류가 변화할 때 기전력을 구할 때 쓰는 식이니까 이거 두 개 한 거니까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이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할 때 기전력이 요놈이다라는 거.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169번 할 차례인데 먼저 170번을 하고 그다음 풀어 볼게요. 170번부터 유사 문제 풀어 본 다음에 169번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몇 번? 170번.
그럼 여러분 지금 170번 문제를 읽어보면 어때요? 170번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죠? 여러분 인덕턴스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덕턴스가 200mm. 그렇죠?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이 170번에 누가 변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걔는요. 코일에서 전류가 변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전류가 변화했습니다.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까? 코일에 전류가 변했는데 누구를 구하세요죠? 기존력을 구하세요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코일에 전류가 변할 때 기존력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식을 씁니다. E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죠? L 누구분의 DT분의 얼마? DI. 이 문제 마이너스 방향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향 무시하는 문제입니다. 방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류가 변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변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것도 변하는 겁니까?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것도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거든요.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양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근데 변화했습니다라고 하면 방향 못 구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방향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어져야 돼가? 증가했습니다 또는 감소했습니다라고 해야지만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우리 기능사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방향을 구하는 문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무시하시고 푸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L은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L은요? 인덕턴스. 그렇죠? 지금 인덕턴스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덕턴스가 200의 밀이죠? 200에다 밀이니까 얼마? 곱하기 얼마? 10 마이너스 몇 승? 3승에다 그쵸? T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T는요? T는 누구를 의미하죠? T는요? 시간. 시간 얼마나 돼 있다? 시간은 0.1. 그쵸? 그 다음 전류가 얼마나 돼 있어요? 30. 얘를 눌러보라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얘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된다? 얘는요? 60V. 60V. 그래서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71번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한번 좀 잘 읽어보신 다음에 맞는 좀 여러분 그 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식들을 대입해서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70 몇 번이냐? 1번이죠? 71번도 여러분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71번도 문제를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쭉 문제를 보니까 누가 변화하였습니다. 전류가 변화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71번도 문제를 보니까 전류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렇죠? 전류가 변했는데 누구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까? 전류가 변했는데 기준력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야. 누구를 물어보는지 문제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했는데 기준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때 제가 방향을 무시하면 기준력의 크기는 식이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E는 얼마? L 누구분의 DT분의 얼마입니다? DI입니다. 단위는 볼트. 볼트.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L은 누구를 의미하죠? L은 누구를 의미한다? L은요? 인덕턴스죠?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인덕턴스가 40에 얼마? 미리. 이렇게. 40mm잖아요. 그쵸?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T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T는요? T는 시간. 그쵸? 시간이 몇 초 동안에 시간이 0.2죠. 그쵸? 시간이 0.2초 동안에 I는 전류가 변했는데 지금 전류 얼만큼 변했습니다. 전류가 10만큼이 변했습니다. 10. 10만큼이 변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얘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얼마죠? 2V. 그렇죠? 2V.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몇 번? 2번이죠?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72번. 172번도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72번도 문제를 보니까 뭐라 돼 있습니까? 누가 변화할 때? 전류가 변할 때 누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172번도 문제를 보니까 전류가 변할 때 기준력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렇죠? 문제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계산 문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상에 맞는 식을 써야 되는데 172번도 지금 뭐라 돼 있습니까? 누가 변화하였는데 전류가 변화하였을 때 기전력이 발생했습니다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기전력을 쓰면 되는 거죠? E는 어떻게 써야 돼? 이때 얼마죠? E는 얼마? M 얼마에 dt분은 얼마죠? dt분의 d i입니다. M dt분의 di. 제가 여기서 인덕턴스를 L 쓰지 않고 M이라고 쓴 이유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어떤 인덕턴스라 줘졌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코일의 전류가 변할 때 기전력은 요 놈인데 여태까지는 누구를 구했어요? 여태까지는 요 2를 구했죠? 누구를 구한 문제? 여태까지는 기전력이 발생했는데 기전력을 구했어요. 유도 기전력을 구했죠? 기준을 구했던 문제가 여태까지 문제였었는데 지금 여러분 172번 문제를 보니까 기전력이 아니라 이 문제는 기전력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인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누구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얘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인덕턴스를 구해라. M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M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M은 얼마? M은 2에 뭐 넘어가야 되죠? 어떻게 넘어가야 돼? 거꾸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 di분이 얼마가 돼야 돼요? dt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헬리. 그럼 여러분 2는 누굽니까? 2는요 기전력이죠? 기전력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얼마? 60 곱하기 그쵸? 기전력이 60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t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t는요? 시간. 시간은 몇 초 동안에? 1초죠? 1초죠? 왜냐면 1초라고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매 초마다 1초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di는 전류의 변화량이 얼마? 얼마죠? 150이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얼마? 0.4 헬리. 그렇죠? 0.4 헬리. 몇 번입니까? 라 한다고 답이 1번입니다. 1번. 73번은 거의 똑같은 문제.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73번도 문제에서 뭐라 돼 있습니까? 73번도 뭐라 돼 있죠? 누가 변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73번도 전류가 변합니다. 뭐가 발생한다 돼 있어요? 10V에 기전력이 유도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가 뭐 기전력이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단위가 10V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10V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볼트이기 때문에 얘는 기전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3번도 문제를 보면은 1A 전류가 변하고 있는데 이때 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V에 기전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예요. 이때 인덕턴스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173번도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변할 때 기전력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식을 쓰면 E는 얼마죠? E는 누구? L 누구분의 dt분의 누군데? ti죠.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전력을 구하세요니까 E는 L dt분의 di인데 누구를 구하세요라고 했냐면 인덕턴스를 구하세요라고 했죠? L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L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니까. L은 얼마가 돼요? L은요. 넘어가면 어떻게 해? 요거만 남겨놓고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넘어가면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그렇죠? di는 어디로? 밑으로. 그렇죠? 누구는? E dt는 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i는 누굴 말한다? i는 전류죠? 전류 얼마? 몇 초? 1A가 변한대요. 그렇죠? 이 기전력은 얼마나 돼 있냐면 기전력은 얼마? 10V. dt 시간이죠? 시간은 몇 초? 1.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 18리. 18리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그렇죠?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169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169번을 풀어볼게요. 169번은 여러분 지금 누구랑 같은 녀석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69번은 단위인데 헨리랑 같은 녀석이 누굽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헨리라는 것은 누구의 단위입니까? 헨리라는 것은 인덕턴스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헨리라는 것은 인덕턴스의 단위고 보게 되면 얘가 누구죠? 얘가 인덕턴스죠? 얘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얼마? 헨리죠. 헨리. 인덕턴스가 누구? 헨리. 헨리죠? 그럼 단위를 그대로 써볼게요. 여러분 얘는 누구예요? 기전력. 단위가 얼마가 돼? 단위가 볼트. 그렇죠? 인덕턴스는 볼트.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누구죠? 시간. 시간은 단위가 얼마죠? 세크.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I네요. 그렇죠? I는 누가 돼야 돼? I는 암페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인덕턴스 헨리라는 녀석은 얼마? 인덕턴스는 L은 I 암페어분의 볼트 세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트 세크 퍼 암페어가 바로 인덕턴스랑 같은 단위입니다. 볼트 세크 퍼 암페어가 인덕턴스와 같은 단위니까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 편의상 얘를 뭐라 쓰기도 하죠? 얘를요? 얘는 옴이라 쓰기도 합니다. 볼트 나누기 암페어. 그렇죠? 옴세크라 쓰기도 해요. 얘를요. 그렇죠? 이 저항이라는 녀석이 전압 나누기 전류거든요. 그래서 볼트 퍼 암페어를 옴이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런 의미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8번 한번 해볼까요? 78번? 178번. 여러분 저기 77번까지 풀었으니까, 그쵸? 먼저 풀었으니까 78번부터 하면은요, 인덕턴스는 변하는데 누구 때문에 변해요? 라고 하면 인덕턴스는 모두 다 누구 때문에 변한다? 투자율 때문에 변합니다. 투자율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인덕턴스는 이 투자율 뮤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요 투자율에 비례한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79번. 전기와 자기 요소 다 대칭되지 않는 녀석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은 4번입니다. 4번. 4번이 대칭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금 4번에 전기와 자기인데, 여러분 지금 전속 밀도, 전기장에서는 전속 밀도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여러분 자기장에서는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녀석이 누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자속 밀도가 돼야 돼요, 진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량이라는 녀석은 전기장이 어떤 녀석이 돼야 돼? 바로 전기량 전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짝져준 것은 뭐냐면, 이 4번에 보면은 전속 밀도에 대응되는 녀석은 자속 밀도가 돼야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기량에 대응되는 녀석은 전기량 또는 전하가 돼야 맞는 말인데, 그놈이 조금 이게 옳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80번. 180번부터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